안녕하세요. 전공의 이별과 재회입니다. 자, 제가 요즘 조금 바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주 업로드를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못하고 있네요. 오늘 영상 만들고 제가 필이 맞추면 내일 또 하나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상당히 바쁩니다. 개인적으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이메일 상담, 전화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을 찬 후에 그들의 어떤 심리적 변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 채널 초반에 영상을 만든 게 있죠. 거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토픽은 파워플레이적 이별인데,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이. 자, 여성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본인이 차고 본인이 남자를 찼어. 그리고 본인이 노 컨택하고 있거나 본인이 남자를 차고 지금 그 이별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좀 여러분 불쾌하겠지만 제가 나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란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연애를 이니시에이트하고 사귀는 거 아니야?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존경과 신용과 믿음, 이런 것이 바탕이야. 근데 그 관계를 훼손시킨 것은 일단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 당신을 찾다란 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만큼의 상처를 준 거죠. 근데 이제 나르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잦은 이별을 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좋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나르시스트적이다. 그래도 나는 제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시그마 전공에서도 오늘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나르시스트 여성이나 나르시스트 남성이 여러분한테 무언가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는 있어. 쾌락적인 요소든지 섹스이든지 뭐든지 한계가 있어. 애정 공세를 굉장히 막 자극적으로 아주 폭탄을 번대. 그 영어로 love bomb이라고 합니다. 애정 공세를 폭탄적으로 한다든지, 침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상대 여성이나 남성을 잊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나머지 90%는 상당히 매니플레이트적이고 조작적이고 통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야만적이고 이기적이고 당신을 기생적으로 착취하는 유형의 그러한 연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연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냉정해지게, 여러분 냉정과 이성과 감정을 같이 조합을 하는 게 인간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단을 내야 돼. 그런 사람한테 차였는데 계속 재회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어떤 남자인가, 어떤 여자인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란 것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야. 하지만 이 강력한 감정이란 에너지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가 이 천공의 이론입니다. 왜? 자기 자신 일단 살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버린 사람한테 가치를 주어서는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노컨택인가? 오케이. 얘가 길어졌는데, 자, 파워플레이 하는 여성들이 많더라. 즉,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별을 선고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을 제가 인용하거나 그분의 사연을 제가 함부로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연들이 일반적입니다.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주는 그 사랑의 강도나 애정의 강도가 약하다. 내가 늘 의뢰의 위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기가 이별을 고했다, 남자한테. 그런데 남자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워킹 어웨이 해버리더라. 그래서 3주나 4주 후에 자기가
연락을 해서 매달렸다. 오케이? 그때 남자는 차갑게 나오더라. 아니면 그 남자가 새로운 여자가 생겨버리더라. 이런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도 똑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파워플레이적인 플레이를 심한 밀당이죠. 밀당이란 것은 존재해. 어느 정도는 건전하게 볼 수 있어. 관계에 있어서 밀당이란 것은. 근데 관계를 놓고 도박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박으로 하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전 재산 다 놓고 도박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그만큼 사랑에 집착하고 미쳐 있는 것이 당신이. 연인 관계, 연인 관계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마약 같은 존재야. 어떻게 나쁘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인 관계 좋아. 사랑하고 연애하는 건 좋지만 여기다가 올인하지 말자야. 여러분 인생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업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도 중요해. 그런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이야. 왜 연애에다 올인하냐고. 오케이? 남자의 경우를 봅시다. 제임스 본드걸한테 막 밀당하고 막 파워플레이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 제임스 본드는 미션이 중요한 남자야. 그게 남자잖아. 그게 멋있는 거고.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는 이 남자와의 관계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취약성 여자들은 있죠. 있다 하더라도 요즘 현대 여성들은 조금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현대 여성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봅시다. 관계를 자기가 우월한 입장에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워플레이를 했는데 파워플레이를 하면 되게 져요. 굉장한 나르시스트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파워플레이를 한 것은 실수야. 실수라고. 상대방이 굉장히 강하고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지. 파워플레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약간의 단절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연애할 때 한 번씩 생을 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약간의 소규모의 단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게 좋지. 왜 성급하게 그냥 관계를 절단내냐고. 성급하다는 건 왜 성급하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성급해집니다. 되게 자신감이나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미숙하거든. 왜? 성급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성급합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성급합니다. 일을 막 후다닥 처리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예들이. 왜?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혼나니까. 제가 말을 좀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 과장해서 했는데, 자, 그러니까 파워플레이는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관계를 냉정하게 조금 여유 있게 판단했다면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관계를 절단내면 상대 남자나 상대 여자가 나한테 저자세로 올 거다. 그래서 테이블의 위치를 바꿔서 내가 갑의 위치로 갈 거다. 상당한 착각이에요. 관계란 것은 한쪽이 더 좋아하고 한쪽이 조금 덜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런 것은 늘 존재해. 오케이? 존재한다고. 자, 닥터 오리온 타라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명 심리학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더 많이 사랑하고 한쪽이 좀 덜 사랑하고 그런 공평하지 못한 다이나믹은 늘 존재한다. 하지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하는 관계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을 즐기는 굉장히 인격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 관계가 좋을 수도 있어.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아량을 베풀고 도량을 베풀어서 연애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거야. 왜 꼭 상대로부터 그만큼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밀당을 하냐고. 굉장히 위험한 미성숙한 행동을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이별을 해서는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게 돼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투 유발 작전이든지 뭐든지
상대가 당신의 이별을 고한 그 저희를 의도를 나중에 알게 돼요. 언젠가는 알게 되면 당신을 굉장히 혐오하게 됩니다. 그땐 제이고 노컨택이고 다 안 돼. 안 먹혀. 노컨택도 안 먹혀. 상대는 화가 났기 때문에. 왜? 이별을 당한 사람 무조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왜 관계를 비극적으로 가냐 이거지.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근데 여자들은 이별을 구해놓고 파워플레이를 할 때 여성들은 이렇게 좀 잘 견디더라. 이 성향들을 보니까 여자들 파워플레이 해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락을 다시 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개기는 그런 성향이 보이더라. 즉 본인이 파워플레이 해놓고 본인이 노컨택을 하는 거야. 그것도 매우 잘하는 거야. 원래 그걸 목적으로 한 거니까 노컨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노컨택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사연을 보내는 거. 연락이 안 온다.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연락해라. 네가 찬 거 아니냐. 자기가 찬 거는 노컨택은 차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노컨택은 자기가 차놓고 자기가 노컨택 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남성들은 파워플레이를 하면은 2주도 못 가요. 좀 약해 남자들이. 원래 섹스도 남자들이 금방 사장하잖아. 남자들이 좀 약해.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긴 한데 파워플레이 했으면 여자들 같이 한 달, 두 달 하든지 일주일 안 돼서 3일도 안 돼가지고 고백하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가 화가 나지. 상대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파워플레이를 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연락하는 거는 나름 표시가 안 나는데 뽀록이 안 나는데 자기가 파워플레이 해놓고 뭐 2주나 2주도 안 돼서 연락을 하면 그냥 뽀록 나잖아. 뽀록 나잖아. 그러면 상대방 굉장히 불쾌하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하지 마세요. 자, 이번 영상의 결론은 파워플레이 하지 말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그 이별 후에 당신을 찬 상대 X가 어떠한 정신적 과정을 겪냐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첫 번째는 안도의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릴레이션 스테이지가 있다. 즉 의기양양해지는 스테이지가 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의기양양해지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구심의 스테이지가 있고 호기심의 스테이지가 있고 마지막에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스테이지가 오고 그 다음에 재회가 온다. 이런 얘기가 이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회를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의기양양 스테이지가 이거야. 당신을 차고 여러분이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때 자기는 안도를 느낍니다. 뭔가 굉장히 힘든 고비를 지금 넘어온 거 아니야. 거기에서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성취감도 느끼고 나아심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리고 이 기분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별을 잘했다 결국은. 그러나 큰 실수입니다. 곧 그 안도의 스테이지는 깨지고 당신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 이건 과학이야. 믿으시라고. 그리고 의기양양해지면 어떤 일을 하냐. 그 당신과 관계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다시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왜 관계를 진행할 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오빠 담배 피지 마, 예림아 담배 피지 마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안고 참아왔단 말이야. 이제 관계가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담배도 막 피고 나이트클럽도 막 다니고 홍대에 있는 나이트클럽 다 쓸고 다녀 막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곧 당신을 그리워하고 그 자기가 했던 그 어떤 안도나 의기양양의 스테이지가 고갈될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매달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공간과 시간을 그들한테 줘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편지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상당히 많더라고. 나를 찬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 나를 찬 오빠가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봐. 그러면 SNS나 인스타를 보니까 그러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리바운드 관계는 일단 오래 못 갑니다. 이건 과학 그 통계 연구 조사 실험한 거 다 있어요. 90%는 깨집니다. 깨지는 이유가 당신과 비교를 하게 돼.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새로 만난 남성, 이성에 대해서는 많은 걸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철수 오빠가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철수 오빠랑 헤어졌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남자 영수를 만나. 영수 오빠는 철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영수 이 새끼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철수가 나한테, 예림이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싫어. 그러면 예림이는 웃긴 소리 하지 마. 난 그런 여자가 아니야. 네가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고 헤어진 거야. 영수를 만나는데 영수도 자기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예림이 넌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꼭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여러분한테 존재합니다. 리바운드가. 그리고 리바운드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 50%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엿먹이기 위해서 생쇼를 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봅시다. 왜 그런가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찬 그 연인과 처음에 관계가 막 썸을 탈 때, 여러분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뭐 카톡 이런 데는 막 자랑하고 그랬으니까 아직 관계가 확실히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아직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는 확실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조심스러운 거야. 대개는 자기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하네. 내가 누구 사귄다는 얘기. 어느 정도 이제 남녀 관계가 확실히 확립이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확립이 됐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지. 나 사실 이 남자랑 100일 됐다. 사귀었다. 이제 서로 커플링도 끼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자랑질도 조금씩 하지. 당신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분명히 썸을 타고 있는 거야. 아직 남녀 관계가 확립이 된 게 아니잖아.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막 인스타 올리고 막 씨발 카톡 올리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 보라고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 이거지. 자기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사촌 오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바운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명백한 것은 너무 거짓인 거야. 셰익스피어의 이런 말이 있잖아. Die, you protest too much.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 너 너무나 티를 낸다라는 뜻이야. 그게 너무나 티를 낸다는 얘기는 너무나 거짓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그 상대가 리바운드를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가 리바운드를 하더라도 당신을 잊지 못해. 당신도 언젠가는 옛날에 빛나는 별이었고 지금도 그날 그녀의 가슴 속엔 당신은 굉장히 무게 있는 존재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너무 자신을 혹독하게 자해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실수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헤어지고 나서 씨발 내가 이런 짓 하지 말걸.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야.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케이? 대개는 헤어진 사람, 당신을 찬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찬 거야. 헤어진 거야. 찬 사람은 사실 큰 잘못 없어. 오케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